자, 그러면 먼저 미국 증시 마감 뭐 어떻게 끝났는지랑 그다음에 주요 뉴스들 어떤 게 있었는지 류종훈 기자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쌀쌀하네요, 조금. 쌀쌀해서 힘들어요? 좋죠? 좋죠? 여름이 갔잖아요. 시원해서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자, 그러면 네. 미국 시장 한번 가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정말 부럽습니다. 네. 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 대비 0.2%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56% 올랐습니다. S&P 500도 0.25% 오르면서 뭐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 좋습니다. 어제 당연히 제일 좋았던 종목은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다시 거의 뭐 신고가입니다. 지금 120달러로 넘었어요. 어제만 3.97% 오르면서 네. 안 갖고 계시죠? 네. 좀 네. 이제 미장 다 정리했잖아요. 네,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오르나?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20.87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2조 9,650억 달러를 와. 집계를 하면서 이제 거의 다시 3조 달러를 거의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대단하다 진짜. 네, 되게 좋았어요. 어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지수 자체도 어제 좋았고요.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31% 오른 이제 5,091.78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네. 인텔이라든지 뭐 브로드컴 다른 업체들도 다 좋았습니다. 어제 인텔 새로운 칩 하나 공개했던 거 아시죠? 그래요? 가우디 3. 네. 네, 가우디 3 인텔? 드디어 네. 어. 어제 이제 가우디 3 그동안 이제 그 혜태나 뭐 기린과도 같이 그렇게 여겨졌던 가우디 3가 도시전설이었죠. 네,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의 H100이랑 좀 경쟁을 하는 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텔의 주장에 따르면 가우디 3가 H100보다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H100 같은 경우에는 성능도 좋다는 건 다들 아는데 네. 항상 이제 컴퓨팅 파워라든지 전력 소모가 높은 것 때문에 조금 약간 단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었잖아요. 인텔은 이제 그쪽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서버용 CPU도 지금 뭐 새롭게 내보였고요. 더군다나 이제 가우디 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I 쪽에서 엔비디아의 네네. 대항마로서 이제 인텔이 아직까지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인텔도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어제 다 좋게 마감이 됐고요. 뭐 부러울 따름입니다. 근데 인텔의 이 가우디 칩이 실제로 성능이 그래도 괜찮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누가 주문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사실 그 우리가 GPU나 HBM 이런 것들도 결국 성능이 좋다는 게 증명된 거는 이걸 주문을 하더라. 엔비디아가 주문을 하더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네.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죠. 업계에서 이제 얼마나 쓰느냐, 어떤 회사가 가져가느냐, 그렇죠. 요걸 네.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빅테크가 아니면 또 이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겠죠. 아. 네. 아무래도 AI 빅테크 쪽에서 가져가야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증명이 됐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될 텐데 네. 어쨌든 페이퍼 스펙 상으로 봤을 때는 전력 효율 측면에서는 이제 인텔은 많이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AI 칩이라는 거는 뭐 엔비디아가 먹고 있는 건 쿠다라든지 다른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인텔이 또 어떤 또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다른 뭐 MS라든지 다른 곳과 뭔가 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대항을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1대1로 붙었을 때는 AI 칩 네. 쪽에서는 뭐 인텔이 엔비디아 쪽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주가는 1.11% 오르면서 그렇게 좀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어제 이제 오후 때 이제 가장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는 금투세입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 토론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민주당에서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 아니다, 유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양측으로 나눠졌는데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은 김성환 의원, 김영환 의원, 이강일 의원이 이제 한 팀이 됐고요. 유예팀에는 이소영 의원, 김현정 의원, 이현희 의원이 이번에 이렇게 좀 한 팀이 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회는 민병덕 의원이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금투세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네. 뭐 그 전날에 이제 이강일 의원이
역할극에 불과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조금 하면서 이제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실제로 어제 금투세 이 토론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토론회 장에 막 와서 우리도 맞아요. 조금 보고 싶다, 듣게 네. 해달라, 질의응답 때 우리도 할 말이 많다, 뭐 이러면서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몸싸움도 벌어지긴 했는데 결국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의원들이 조금은 이해를 시키고 우리도 그러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아직까지 우리가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고 역할극은 더욱더 아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쨌든 네, 무마시키면서 토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토론회가 뭐 내용도 내용인데 어제 토론회 내용보다도 더 많이 좀 회자가 됐던 네, 회자가 됐던 거는 여기 지금 김영환 의원 보이시죠?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 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맞아요. 뜨겁게 뭐였어요? 이제 국내 증시를 인버스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내 증시 인버스를 해라? 네. 왜? 이게 떨어질 어떤 거니까? 이야기였냐면은 금투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결국에는 금투세가 도입이 될 경우에 국내 증시가 하향할 거다. 쉽게 말하면 시장 경쟁력이 약해질 거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다. 그렇죠.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버스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딱 그렇게 김영환 얘기했어요.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확한 발언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금투세 도입으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를 사면 되지 않겠냐. 증시가 떨어질 때도 선물 등 파생 상품 등 시장에서는 이득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어. 1차원적인 발언이고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 자체를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하는 창구라든지 자본시장이 어떤 그런 상태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도박장으로 좀 본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넣고 돈 먹기. 네. 이게 올라가는데 베팅을 했으면은 금투세를 도입을 해야 되고, 반대를 해야 되고, 내려가는데 베팅을 한다면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금투세 도입을 해서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은 인버스에서 돈 벌면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네. 발언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사실은 굉장히 비판을 저는 네. 거의 초등학생에 준하는 수준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돈을 융통하고 그 돈을 융통한 걸 투자를 해서 이제 성장을 해서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를 고용해서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매도가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인버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네. 결국 목적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 자체를 뭔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나 여기서 해갖고 돈 벌 거야 요걸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자본시장을 뭘로 생각하느냐가 네. 되게 좀 의아했고 그렇죠. 두 번째로 개인 투자자 국민을 뭘로 생각하느냐가 좀 의아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투자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정말 이 정도라고? 라는 좀 놀라움이 있었어요, 저는. 네, 물론 뭐 금투세라는 취지 자체가 원래는 네. 뭐 좋은 취지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이번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네. 어제 뭐 토론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투세에 대한 그런 취지는 당연히 우리도 동의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된 게 잘못됐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해서 새롭게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사실은 유해팀 쪽에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행팀 쪽에서 했던 이야기는 결국에는 과세 형평을 위한 금투세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고 한 차례 이미 유예가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늦추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때 당시 늦출 때는 2년 동안 뭐 전산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벌어달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뭐 머니투데이 쪽에서 이거를 쟁점별로 하나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있어서 가져와 네. 봤는데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 사진은 이제 그 김영환 의원입니다. 어제 발언을 직접 진짜로 워딩 자체가 이런 거였어요. 인버스를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었고요. 네, 다시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럼 그 거기에 사람들- 대해서는 사실은 김양은 의원은 크게 좀 신경을 안 쓴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팔아야지 뭐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공방전에 대해서 지금 쟁점별로 좀 나눠봤는데 이제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유해팀에서는 금투세가 개인에 부과되는 세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일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9년도 때 그때 당시에 소득세, 양도세가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금투세랑 비슷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양도세 도입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때 당시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에 대한 지금 비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지금 모디 총리가 지금 증시를 최대 한 50% 정도까지 부양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그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을 시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받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네. 지금 연평균 수익률이 코스피가 3.3%입니다. 근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 3% 4% 받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넣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50% 가까이를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거면 내가 돈 있는 사람들이 누가 주식시장에 들어오겠느냐. 그냥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은 그냥 당연히 예금으로 몰리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당연히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행팀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게 금투세는 조세 개편이지 증세가 아니다. 오히려 세제 합리화를 위해서 투명성을 위해서도 개선돼야 된다. 또 이제 50억 원 이상 대주주는 금투세 도입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미 영향 없다고 밝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좀 이거를 볼 때는 사실은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기는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쟁점으로 봤을 때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 유예시 증세 개선이란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시행팀 쪽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금투세 시행과 자본시장 선진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가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예팀에서는 이제 2년 전 유예 시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이 조건이었는데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예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조세 정의보다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증시 부양이 먼저다. 코스피 4천에서 5천 수준까지 유예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팀에서 또 이야기를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처음에 이게 도입될 때 2020년도 때 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V자 반등하면서 3천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부분은 코스피 4천, 5천까지 갈 경우까지는 이제 도입 계산을 해서 감안을 해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이제 2022년도 그때 유예될 때 당시 보면은 이미 주가는 많이 지금 빠진 상황이었고 네. 현재 주가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체력을 길러 놓고 지금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새롭게 나왔던 쟁점인데 시행팀 쪽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금투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주식 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차명 위탁 거래 이런 거에 대한 방지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명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고요? 네. 어떻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세금을 다 매기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거 하나하나가 지금 이렇게 국세청에 통보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뭐 어제 이야기 나왔던 거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 부분에 이런 그런 차명 거래 같은 게 좀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해팀 쪽에서는 그거는 좀 약간 논리 비약이지 않냐. 이게 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조작 감시 체계가 부족하면 금감원의 감시 제도를 강화를 하거나 처벌을 강화를 해야지 이거를 세금 개편으로 인해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 이름으로 산다. 네. 차명 거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금투세를 하면 막을 수가 있어요?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차명 계좌를 이용했을 때 그게 차명 계좌로 내가 한 건지에 대한 연결고리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프로님에게 네. 뭐 어떻게 주문을 해서 네. 이걸 사세요라고 했어요. 네. 차명 계좌는 맞는데 네. 그럼 저와 정프로님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세금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건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여튼 뭐 금투세 관련된 토론이 어제 민주당에서 있었고
결론이 좀 빨리 나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석 달 남았으니까 올해가 빨리 근데 좀 나야.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뭐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다고는 네. 합니다. 어제 이게 끝나고 나서도 민주당 쪽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당론을 일주일 내로 다시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났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당론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제는 어떻게 보면은 유예를 지금 해야 된다는 쪽과 시행을 해야 된다는 쪽이 그냥 평행성만 확인을 했다고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뭐 평가를 했을 때 유해팀의 조금은 논리가 더 맞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긴 했습니다. 네. 사실은 시행팀 쪽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조세 형평에 대해서, 과세 형평에 대해서 그 부분은 명분으로 내세웠던 거 하나 말고는 조금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많았고요. 네. 아무래도 거기에는 김영환 의원의 좀 그 발언 자체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좀 강력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이소영 의원은 거의 금투세 반대 네네. 혹은 이제 유예를 하는 거에 거의 뭐 투사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좀 강력한 이야기가 있었던 게 결국에는 맞을 체력이 생기고 나서 가야지 지금 아무런 방지책도 없이 이런 걸 도입을 했을 때 국내 주식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 붕괴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산업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까지 충분히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나비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제 또 이제 질의응답 때 나왔던 건데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네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표가 정리 잘 된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사모펀드에 오히려 지금 이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금투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금투세를 두고 되게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 게 부자 과세다라는 말도 있고 부자 감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 뭐 초부자들을 위한 금투세다. 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긴 하죠. 그런 이야기가 네.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을 봤을 때 일반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펀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직까지 많거든요. 네. 뭐 직접 투자도 많긴 하지만 펀드 투자했을 때 환매를 했을 때와 분배를 했을 때 경우가 다릅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로서는 분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펀드를 뭐 팔아야지. 네네. 팔아야지만 지금은 돈을 내는 상황인데 매년 펀드는 재정산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내가 팔지 않아도 지금은 매년 팔지 않아도 네. 분배가 될 경우에는 이게 세금을 내질 않는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고 나면 내가 팔지 않더라도 매년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모펀드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모펀드 자체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사모펀드 시장이 죽는다라는 게 명확해지면은 지금 사모펀드가 금투세 도입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다 환매를 시켜버리고 청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금투세 도입 전에 이미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전면 재검토 혹은 이제 전면 재설계가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이제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아예 이제 사모펀드 됐어 이거 이제 끝. 이럴 때는 지금 현행으로 보면 뭐 꽤 높은 세율을 내지만 그냥 분배로 매년 얼마씩 이렇게 배당금처럼 이렇게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내는데 그렇죠. 나중에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배당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세금 대신 환매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진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뭐 지금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 사모펀드도 안 좋고 일반 투자자들도 안 좋고 쉽게 말하면은 뭐 정말로 엄청나게 큰 부자들은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환매를 할 경우에. 네. 그런데 환매를 그럼 미리 다 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사모펀드라는 게 하나의 그 많이들 이제 세력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혹은 기관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은 다 개인들의 돈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돈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펀드인데 그럼 금투세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팔지 않아도 내야 되는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미리 다 환매를 시켜버릴 수가 있죠. 그럼 돈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펀드는 청산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네. 안 그래도 지금 2,600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깊은 고민을 한 뒤에 다시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제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 본격 토론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거고요. 얼른 좀 당론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불확실성이 자꾸 이렇게 커지면 안 되니까.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방금 또 이게 들어온 뉴스였는데 인도 증권거래소에서 현대차 IPO를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한 세 달 정도 됐죠. 이제 뭐 한다고 한 게 꽤 네, 됐었는데 세네 달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결국 상장하는군요. 네, 상장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방금 로이터를 통해서 나온 소식인데요. 인도 시장 규제 당국이 현대차 인도 법인의 IPO를 승인을 했다고 방금 전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인도 법인이 이번 IPO를 통해서 30억 달러, 현재로 치면 한 4조 원 정도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차는 이제 지난 7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때 인도 법인의 IPO를 올해 안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IPO 관련 예비 서류인 DRHP를 제출을 했고요. 현재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달 정도 지나면서 이제 이번에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현대차 IPO 개요가 정리된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현대차 인도 법인은 1998년도 때 설립이 됐고요. 네. 현재 이제 인도 시장 점유율이 한 20.73%로 야. 2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이 아니라 공개 매각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현대차 보유의 이제 인도 법인 주식은 전체 지분의 한 17.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조 원 지금 정도를 만약에 조달을 하게 되면은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이걸 네. 되게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 그대로 다 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거든요. 네. 세계 자동차 시장이 1등이 당연히 중국이고요. 네. 중국이고요. 아, 중국이에요? 네. 한번 요 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중국 자동차 시장이 한 3,900만 대. 3,009만 대 죄송합니다. 3,009만 대 정도 규모로 1등이고요. 2등이 이제 1,600만 대 정도의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3등 국가가 인도고요. 원래는 일본이 3위 국가였어요. 네. 일본이 생각보다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파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2년도부터 일본을 제치고 3위 국가가 됐고 지금도 계속 이제 3위를 아무래도 계속 유지를 해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 내수죠? 내수입니다, 내수. 네. 각 나라에.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의 지금 인구가 중국을 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030년도가 되면은 뭐 2등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과 함께 투톱 시장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지금 인도 시장에 공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인도에 공장이 있어요. 챈나이 공장에서 한 8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GM이 원래 가지고 있던 텔레가온 공장을 작년에 사들였거든요.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 사들였고 그 부분을 지금 부분 가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분 가동을 하면서 이 부분도 지금 전면 완전히 지금 리뉴얼을 할 예정이에요. 네. 텔레가온 공장 같은 경우는 좀 옛날식 공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좀 새로운 방식으로 리노베이션을 시켜서 이제 인도에 어떻게 보면은 모빌리티 전용 공장으로 지금 만들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여기 공을 많이 들이는 이유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중국을 잃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네. 사드 이후부터 네.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중국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중국 시장이 거의 뭐 무의미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를 대체할 시장을 찾아야 되는 게 사실은 현대차의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취재할 때 보면 현대차 쪽에서는 아세안과 인도 시장을 각각 뚫어야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세안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도요타라든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인도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그때 챈나이 공장도 증설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현재 보시면은 마루티 스즈키라는 회사가 41.3%로 1등이고요. 현대차가 14.6%로 2등, 기아가 6.2%로 지금 한 5등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사 합쳐서 지금 한 20% 조금 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루티 스즈키는 어느 나라 자동차예요? 마루티라고 하는 인도 회사와 스즈키라고 하는 일본 회사의 합작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어쨌든 인도 회사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타타랑 마힌드라 둘 다 인도 회사. 여기는 네, 맞습니다. 근데 국적 그 자동차 회사보다 더 시장 점유율이 높네요. 훨씬 높습니다. 어.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스즈키 옛날 플랫폼을 가져와서 마루티가 같이 만들다 보니까 네네. 생산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쨌든 일본 차가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당연히 인정을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보시면 마인드라라고 회사 다들 익숙하시죠? 네. 예전에 쌍용 자동차의 그쵸. 대주주였잖아요. 마인드라 같은 경우는 원래도 농기계 만드는 회사예요. 아. 농기계를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 거의 한 80년대 수준의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티볼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기술을 가져와서 지금 이제 신차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마루티 스즈키를 조금은 넘어보겠다라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IPO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지금 이제 빠르게 IPO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네. 좀 계획을 조금 서둘러서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뭐 혹시 인도 가보셨나요, 두 분은? 인도요? 네, 인도는 안 갔죠. 저도 인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왜 물어본 거예요? 간 사람처럼 물어봐. 이게 제가 인도 자동차 시장을 많이 또 이렇게 많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인도 뭐예요? 같은 경우에는 인도는 도로를 가보면 차선이 없습니다. 도로에? 네. 그래요? 도로에 차선이 아. 없어요. 중앙선도 없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차선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네. 아, 내가 그냥 가는 길이 가는 곳이 길이고. 혼돈 속에 규칙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정말 신기한 곳인데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또 요즘은 소형차 안에서도 여기 비포장 도로가 많아요. 네. 그러면 소형 SUV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하는 차종 중에 코나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제 그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코나랑 뭐 소형 SUV. 네. 기아의 뭐 니로 니로 말고 셀토스, 아, 셀토스. 네네. 뭐 스토닉 이런 예. 차들 있잖아요. 스토닉. 그런 차들이 이제 인도 시장에 원래 겨냥해서 만들었다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형 SUV 특히나 이제 크로스오버가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네. 오는데 이제 현대차, 기아가 여기 처음에 인도 전략 모델로 만들었던 차들이 이제 보면은 스토닉 같은 차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글로벌리 많이 팔리고 있는데 베뉴. 아 맞습니다. 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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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베뉴도 인도 전략형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원래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있던 차들을 많이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인도 전용으로 만들다가 인도 전용 차량이 글로벌로 나가는 되게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도 시장이 앞으로 가서 이제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한 축을 담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많이 들여다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가 지금 원래 인도에 투자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수개월째 강감무소식이거든요. 인도 시장에 사실 여기 지금 뭐 뭔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화 시장으로 넘어갈 때 누가 지금 먼저 선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유리한 고지를 탈환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인도에선 테슬라가 힘을 못 쓸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네. 그 FSD나 뭐 이런 거 할 때 네. 계산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사람들 막 여기저기 막 튀어나오고. 소도 많아요, 소. 소도 많고. 소 건드리면 큰일 나요, 거기. 바로 잠깐만. 잡혀갑니다. 보통 테슬라의 이제 그 자율주행에 물건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차량과 사람과 나오는 오토바이, 뭐 자전거, 오토바이 나오. 네. 소는 뭘로 나오려나? 그것도 재밌겠네.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나와야지. 안 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와 중국이 굉장히 상극인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힘을 못 쓸 시장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 이제 많은 업체들이 공을 들이는데 현대차가 아무래도 조금은 선점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뉴스 얼른 갑니다. 세 번째 뉴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가 났거든요. 어제 이주호 기자가 저녁 뉴스 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보면은 IT 업종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많은데 이거를 표를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67개가 지금 포함이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33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총 100개가 이번에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종목수로 보면 이렇긴 한데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은 코스피 비중이 95.3%, 네. 코스닥 비중이 4.7%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나오고 나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통신사가 하나도 없네요라고 하는 그런 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아, 밸류업 네. 주식 중에 네, 흔히들 말하는 SK텔레콤 같은 네. 경우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SKT, KT 그리고 이제 LG U+도 없었고요. 네. 또 하나는 KB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금융부동산에서 10개 종목이 이제 포함이 됐거든요. 어떤 회사들인지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시면 뭐뭐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전자, 당연히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LG 이노텍도 있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밸류 공시를 하면서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산업지에서는 H&M, 포스코인터, 대한항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현대차도 들어갔고요. 기아도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공시를 이번에 최근에 내면서 큰 점수를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제 많이들 기대했던 부분은 금융부동산 쪽입니다. 네. 금융 쪽에서 워낙 이번에 밸류업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보시면은 신한지주, 삼성화재, 메리츠금융, 우리금융, DB손해,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현대해상, 키움, 다우데이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지금 KB금융이 빠졌거든요. 네. KB금융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거래소 쪽에서도 명확한 지금 설명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또 이제 최근에 많이 핫한 고려아연 그리고 이제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이런 회사들도 많이 들어갔고요. 필수 소비자 보시면 KTNG, 오리온, BGF 리테일, 동서 오뚜기, 롯데칠성 들어갔고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서는 NC소프트, JYP, SM, 제일기획, 에너지 쪽에서는 S-오일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회사들은 뭐예요? 지금도 주주들한테 환원을 많이 해주고 이런 회사들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회사들인 거예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하는 앞으로 회사들이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비전들을 굉장히 잘 보이는 곳이라고 통신주들은 보는 거죠. 근데 주주환원 비교적 좀 잘하는 데 아니에요? 따박따박? 잘 하나요?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규칙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이번 그 밸류업 지수의 선정 종목들을 보면 5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만 갖고 그러면 야, 주주 환원 잘하는 이 기업이 왜 안 들어갔어? 라고 보기보다는 그 5가지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의 총점으로 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시가총액이랑 거래대금 등 규모 요건이 중요했고요. 네네. 수익성, 그리고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요 5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건데 NC소프트는 뭐예요, 근데? NC소프트는 왜 들어갔어? 어제 안 그래도 코미코, 어제, NC소프트 네. 이런 부분 이야기들이 좀 많기는 했는데 궁금한 점들이 좀 있긴 네, 있죠. 이제 거래소에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 그래요? 어제 KB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KB가 왜 못 들어갔냐고 하니까 이제 평가 과정에서 이제 점수를 나눠 보니까 못 들어간 거다라고 했는데 네. KB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밸류 공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사실 지금 굉장히 배당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그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주주 환원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명확하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또 NC는 우리 전에 PD가 네. 또 아픈 추억이 있어요. 100만 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100만 원에 들어갔다고요? 최고가 찍었을 때 들어가고 네. 맨날 징징 짜면서 네. NC는 왜 이러냐고 했던 그 기억이 좀 나서 요즘 얼마 한 40만 원 하나? 볼게요. NC소프트. 네, NC소프트 한 번도 저도 생각을 못 게임주 해봤는데 중엔 그래도 대장주잖아요, 그죠? 네. 예. NC 한때 진짜 많았고 저는 이제 게임주를 거의 뭐 투자를 잘 안 하지만 또 몇 개 또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19만 원이네요. 19만 원. 예, 아직 정리 못했을 텐데. 81%가 날라갔네요. 자, 하여튼 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우리 밸류업 지수 포함된 종목들 한번 기사 찾아보신 뭐 종목들 쭉 있을 테니까 네. 본인 종목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뉴스 한번 이 정도 할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 올려드리면은 거기 네. 또 제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밸류업에 확인- 거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뭐요? 그 어디야? 마니커. 아. 안 들어갔어요? 네. 마니커 지금 39주년 기념 특가하고 있는데 국내산 닭고기 3,900원부터 만나볼 수 있는데 안 들어갔다고요?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다시 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흘 동안 3,900원을 할인하는 쿠폰을 증정하고 있고요. 신선 제품, 부분식 제품 모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지금 밸류업에 포함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의 벌크업도 좀 시켜주는 마니코 닭고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착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마니코 닭고기로 건강한 근육 키우시고 또 투자 근육도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니커 닭고기는 어디예요? 마니커. 마니커죠. 닭고기는 많이 커. 네. 자, 그러면 마니커 닭고기 얼른 저희 아마 링크도 있을 텐데요. 들어가서 한번 마니커 닭고기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혜택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유종훈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